이 시료 채취에 관련해서 과거에 작년 3월에도 이제 대만도 결국은 일본이 준 시료를 받았잖아요. 이번에 가셔서 이제 이 트리티드 오러를 받으셨나요? 치료 채취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IAEA의 그 주관 하에 확증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시료의 채취 주체는 동경전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IAEA가 가서 뜰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IAEA의 주관 하에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AEA가 이 교차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요. 그 시료의 대편성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IAEA가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5월 21일부터 네. 26일 사이에 시찰하는 과정에서는 안 받으신 거죠? 예, IAEA 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료를 실험이 2월 달 거잖아요.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이런 국민들이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쿄전력이 전례를 잘 보시면 2011년 동일본 지진 때 처음에 멜트다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일본 총리가 가서도 거짓말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2015년에도 2015년 8월에 이건 문서로 작성이 돼 있어요. 후쿠시마 주변에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 그렇게 문서로 했다가 지금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쿄전력의 이런 상시적인 거짓말과 일본 특유의 비밀주의, 그게 지금 그 연동해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도쿄전력의 기존의 행태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걸 믿을 수 있겠냐?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거 합리적인 의문을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시찰단을 보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찰단이 좀 더 능동적인 활동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었거든요. 예. 근데 시료마저도 사실은 말씀하신 규정은 알겠는데 네. 가서도 그들이 뜬 시료, 소위 말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서 직접 채취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채취를 못하고 이게 지속되는 이상에는 이 논란은 여기 오늘 발표에서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신뢰성의 문제는 제가 아까도 데이터 신뢰성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평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현장에서 보는 것만 보고 또는 설명하는 것만 설명을 들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찰 대상을 잡을 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가 검토해온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현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잡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그 설비들을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추가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한 거고요. 데이터의 신뢰성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학 분석동에 가서 실질적으로 치료가 와서 측정을 하는 단계까지 시연을 저희들이 해보게 하고 그거를 한 단계별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 IAEA 확증 보고서 나와도 아마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안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그 시료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배기가스가 나오는 그 자동차에 배기가스를 그게 농도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현장에서 채취하는 게 가장 쉬운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채취한 공기를 가지고 이게 바로 그 배기가스입니다. 현재 그런 식의 검증을 하는데 앞전에 거짓말한 사람이 지금 계속 그 시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입증하실지. 말씀드린 것처럼 IAEA 주관하에 시료를 뜬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IAEA가 교차 검증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값은 상세하게 공개를 할 계획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 내용이 확인했다 혹은 확인할 계획이다만 있는데 진짜 요구를 했는데 뭐 일본이 거부한 자료가 있다거나 우리가 꼭 확인하려고 했으나 미비했던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여기 오늘 발표는 뭐 중간 발표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괜찮다 안 괜찮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어떤 한국 정부의 결론은 언제쯤 나오고 그 아까 받았다고 하는 그 자료 분석 결과는 언제쯤 나올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자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뭐 거부하거나 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영업기밀이나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어느 나라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열람을 했어요.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 그리고 요청한 자료도 저희들이 이제 빨리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하게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설계 도면대로 돼 있는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도면대로 돼 있다고 해서 성능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능도 그럼 만족하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진행을 해야 말씀드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류 전까지 분석이 안 끝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분석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좀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긴급 차단 밸브나 유량계 같은 이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단하는 역량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다고 했는데 그 이제 보니까 이제 확인했다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뭐 시연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요 차단 기능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송 펌프에서 오염수가 나갈 때 만약에 실제 그 측정과는 달리 실제로 방사선 감지기에서 만약에 설정치 이상의 높은 방사선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어야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경전력에 문의를 해서 시험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동경전력이 모의 신호를 가지고 실제로 건설 중이니까요. 근데 이제 차단 밸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신호를 가지고 실제로 차단되는지 그런 제어기의 기능은 시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럼 시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은 시험 결과 기록은 사실은 뭐 비공개 자료이긴 한데 저희들이 열람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실제로 시험 결과를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 긴급 차단 밸브가 그런 자동 동작도 있지만 그 자동 동작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원이 판단을 해서 수동으로 차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기능도 들어 있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뭐 동경전력이 어쨌든 그 시험한 결과를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실제로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운전원이 그 제어실에서 차단 밸브를 동작시켰을 때 실제로 밸브 현장에서 닫히는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시험을 실제로 저희들이 동영상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비용의 문제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류를 하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340억 정도의 이 오염수를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이걸 탱크를 더 뭐 증설하거나 안에서 반감기를 위해서 이제 내부에서 그런 어떤 저장 창고를 만들면 뭐 3천억에서 2조까지 이제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건강이나 안전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향후에 지금 이게 안전하다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과학의 영역에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봤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반감기를 최대한 일본 국내에서 안전하게 그걸 다운시키고 지금 이제 12년 지났으니까 18년이면 반감기 30년 지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본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더 안전하고 깨끗한 지구를 위해서라도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은 눈앞에 있는 어떤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방류하고 이를테면 이제 반대편에서 짜맞추기 이런 식으로 뭐 검증하고 이렇게 하지 않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이제 시찰단님들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단도직으로 여쭙고 싶어요. 이거를 비용 문제가 아니면 일본 안에서 반감기를 30년 동안 삭히면서 그렇게 가는 방식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방류하는 것보다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차단 밸브와 관련해서도 차단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차단 밸브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무슨 수단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여러 단계의 보수적인 평가를 진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마지막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장 시찰을 한 배경과 목적과 범위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동안 일본이 갖고 있는 오염수의 방류 계획이
과연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적절하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찰 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